자, 2015년 10월 20일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수기 코드 작성했던 이거 밀링 기능사죠? 밀링 기능사에 나왔던 도면 요놈을 바로 가공 경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이용해서 원점, 오리진 눌러주시고요. 클릭. 자, W는 80에, H는 80. 자, Alt F1. Alt F1은 그 핏, 최종 맞춤이죠? 화면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자, ESC 하신 다음에, 5mm니까 윤곽 옵셋 할까요? 이동의 윤곽 옵셋에, 체인으로 잡아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간격은 5mm. 확인. 자, 이렇게 5mm 들어왔고요. 다음, 원 그리기를 이용해서 R값이 10mm라 되었는데, R값을 한 번 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중간점 위치에다가 미드포인트죠. 클릭, 중간점 미드포인트 클릭, 중간점 미드포인트 클릭. 자, 엔터를 종료하시고요. 한 번 더 ESC로 종료합니다. 트림의 한 요소, 자, 한 요소로 하는데, 자, 이 원에서 남아야 될 부위는 아래쪽 부위죠. 아래쪽 원을 선택하시고 경계는 가로선. 자, 왼쪽 원 세로선, 왼쪽 원 세로선, 위에 원 가로선, 위에 원 가로선. 선택이 안되네. 다시 한번 한 요소로 남아야 될 부위와 가로선, 이런 식으로. 자, 나누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위는 전부 다 클릭으로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원 그리기로 R값은 15mm죠. 그리고 Shift 왼쪽 하단 원점을 클릭해서 X가 40에 Y가 40인 위치에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엔터를 종료해 주시고요. 다음 라인을 두 점선 그리기를 하나 그리겠는데요.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수평선 버튼 눌러주셔서 원점에서 가로방으로 한 점을 찍어 주시고요. 자, 그 수평선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5 더하기 25 더하기 10mm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구나. 끝에 하나 빼야겠구나. 5 더하기 25죠? 5 더하기 25. 5 더하기 25인 위치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길이 값은 넉넉하게 한 35mm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엔터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요선. 자, 요선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수평선으로 클릭해 주시고, 높이는 현재 30mm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20mm를 해주면은 이 위치에 하나 더 생기겠죠. 자, 엔터로 마무리. 트림의 나누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요소는 다 잘라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요소는 전부 다 나누기로 잘라주시면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필렛을 이용해서 R값은 10mm인가요? 10mm네요. R값 10mm로 4개의 모서리를 전부 다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색상 복귀를 해주시면 좋겠죠? 치수 기입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가공 툴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툴을 입히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입체 보기가 낫거든요. 입체 보기. 여기 보시면은 등각 보기라 그러죠? 네, 요 버튼을 눌러서 입체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해놓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5를 눌러서 가공 관리자를 나오게 하겠죠? 이렇게 가공 관리자, 작업 관리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네, Alt 5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기 파일이라는 항목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파일, 이 속성이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은 속성을 열면 됩니다. 이렇게. 네, 파일을 눌러서 요 창이 열리죠? 됐나요? Alt5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Alt5가 안 되는 분들은, 작업 관리자가 여기에도 있을 거야. 여기 있네. 가장 위에. 뷰 안에 들어가면은요, 작업 관리자 표시가 있어요. 뷰에 작업 관리자 표시. Alt5로 되어 있죠? 맞나요? 혹시 Alt5가 잘 안 먹히는 분들은 이게 단축키가 이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 먹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오류죠?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뷰에 들어와서 작업 관리자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파일 들어오세요. 공구 설정 들어오세요. 프로그램 넘버는 0013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0013. 자, 공구 조건 사용할 거고요. 공구 불러오는 순서대로 공구번호를 재부여할 겁니다. 자, 공구 조건이란 거는 내가 조금 있다가 공구를 설정할 건데 뭐 18짜리 엔드밀이다, 88짜리 엔드밀이다 설정을 할 건데 18짜리, 88짜리 엔드밀을 사용하면서 불러오는 순서대로 번호가 재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구 조건이라는 거는 그 불러올 때, 공구를 불러올 때 거기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조건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재료 설정 들어옵니다. 자, 재료 설정에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전체 형상 보이나요? 자, 전체 형상 잡아주면 80에 80이 잡혀 있죠? 두께만 40 정도 줍시다. 40. 그 전에 원점 목용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점을요, 왼쪽 상단 있죠? 왼쪽 모서리 상단에 찍어주시고 다시 한번 전체 형상. 왼쪽 상단 모서리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형상 눌러주시고 40mm 엔터.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재료가 설정이 됩니다. 확인. 요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죠. 자, 다음. 자, 제일 상단에 가공 경로에 들어와서 윤곽 가공 보이나요? 윤곽 가공 클릭. 자, 윤곽 가공 클릭하면은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쓰라고 나오죠? 그냥 T로 하겠습니다. 저는 확인.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체인, 이거는 점을 잡을 때 요거는 윈도우, 얘는 영역 선택이죠? 얘는 단일선, 얘는 다각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체인이 많이 선택되겠죠? 자, 체인으로 선택됐으면은 원하는 윤곽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요놈들한테는 요 선 또는 뭐 요런 선들을 찍어주면 되는데 한번 선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렇게 클릭해보세요. 노랗게 변하나요? 체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한 바퀴 뺑 돌아야 돼요. 체인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화살표 잘 봐봐라. 제 거 봐보세요. 제 거는 우측 보정이니까 좌측 보정이니까 이거 이 화살표대로 간다고 하면 우측 보정이야 좌측 보정이야? 좌측 보정입니다. 좌측 보정인데 왜 좌측 보정이냐면요, 기본값이 얘는 좌측 보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좌측 보정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공구가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좌측 보정 맞죠? 그럼 말이 되죠? 공구가 만약에 이쪽에 섰다고 하면 우측 보정이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화살표 이쪽이면 당연히 우측 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캠에서는요 기본값이 무조건 좌측이에요. 무조건 좌측이기 때문에 좌측이 되기 위해서 공구가 어디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버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깎여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화살표 바꾸기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역방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좌측 보정이기 때문에 공구가 바깥쪽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잘 잡히죠. 근데 희준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은 뭘 하다가 이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선이 하나 더 그려졌다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요 부위에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제가 현재는 모르는 상태야. 선이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가공 경로의 윤곽 가공에서 확인 누르고 체인으로 선택해 보면은요 뭔가 선이 하나 선택이 덜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 부위가 선택이 안 돼요. 또는 처음부터 만약에 우연의 일치로 처음부터 윤곽 가공에 요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선밖에 선택이 안 돼요. 또 이거는 맞죠?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전하게 오버킬 한번 때려주는 거예요. 캐드에서 오버킬 있죠? 그거 한번 때려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상단에 보면 요거 연필 3개 연필 3개가 중복 삭제입니다. 요 버튼 한번 띡 눌러주면은요 여기 봐보세요. 누르자마자 지가 찾아줘요. 직선 하나가 겹쳐있다고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 끝나요. 이제 확인만 하면 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의 윤곽 가공에 확인 눌러주고 체인을 다시 잡아보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잘 돼요. 이렇게 맞죠? 이 상태에서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확인. 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가공 경로 윤곽이라고 창이 뜹니다. 처음에 내가 윤곽 가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윤곽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공구에 들어오십니다. 공구. 자, 공구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새로운 공구를 생성시키겠다. 자, 새 공구 생성을 눌러주셔서 첫 번째 평 엔드밀 있나요? 평 엔드밀
지름은 10파이로 그대로 할게요. 오버롤만 50mm 늘려주세요. 오버롤이란 거는 홀더로부터 날장 길이입니다. 홀더에서 날장 길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아버리면은 깊이가 조금밖에 못 들어가서 알람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오버롤은 좀 크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건에 들어갑니다. 조건. 자, 조건에 들어와서 현재 잠깐만 확인할게요. 평엔드밀 1번 공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18짜리가 1번 엔드밀 1번 공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18짜리 2번 공군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2번으로 바꿔놔야겠죠. 근데 우리 처음에 아까 파일에 들어가서 불러오는 순서대로 공구번호 부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처음 불러오는 거니까 애한테 1번이 매겨지는 거예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이성속도 피드 값은 한 200에서 300 정도 줄게요. Z축은 한 150 정도 주고요. 복귀 속도는 2000. 그리고 주축 회전수도 2000. 공구 이름은 FEM 10. 평 엔드밀 10파이다. 그래서 FEM 10. 자, 이렇게까지 설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바꾼 게 300, 150, 2000, 2000, FEM. 요 네가 5가지 정도 바꿨거든요.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성속도가 300, 주축 회전수 2000, Z축 이성속도 150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절삭 조건에 들어오시겠습니다. 절삭 조건에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그냥 두시고요. 컴퓨터와 중복과 역중복, 안함 이 네 가지가 어떤 차이 있는지 아시죠? 현재는 컴퓨터로 두겠습니다. 자, 컴퓨터 두게 되면은 나중에 코드를 뽑아보면은 G41이라든가 G42가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출력이 안 돼요. 안 되고 이미 계산된 값이 산출이 됩니다. XY 좌표값이 이미 41과 42가 먹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버려요. 그냥 지가 알아서 좌표값을. 그래서 그 좌표값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네가 산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 바닥면 가공은요, 그냥 논스톱으로 한 번에 가공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한번 가공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공했다가는 측면과 벽면이 0mm이기 때문에 내가 그려놓은 도형에 딱 맞게 가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유는 안 주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깊이 가공도 안 줄게요. 왜냐면은 5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딱 한 번 가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가공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결 조건에 들어오십니다. 가장 밑에. 연결 조건에서요. 일단은 이속 높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한 25mm나 뭐 15mm 정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속 높이라는 거는 제품 온점으로부터 15mm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라 이 얘기예요. 그쵸? 진입 높이라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깊이가 최소 2회 이상 들어갈 때 깊이가 최소 2회 이상 들어갈 때 첫 번째 깊이로부터 두 번째 깊이 들어갈 때 10mm만큼 떠서 다시 진입해라 이 얘기인데 지금은 딱 한 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높이는 큰 의미가 없죠. 재료 상단은 당연히 0이 돼야겠죠. 예, 재료 꼭대기가 절대값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G54에 0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 0을 써주시고 가공 깊이도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5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료 상단 절대값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 이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누릅시다.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가공 경로 나옵니다. 요 놈을 제가 평면 보기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평면 보기 버튼 있나요? 자, 평면 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정해야 돼요. 아직 완벽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은 가공 경로 항목 있나요? 가공 경로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요런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스텝이 앞으로 가는 거죠. 자, S 눌러볼까요? S 스텝. 자, 이렇게 스텝으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스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텝.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과 복귀가 여기서 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진입과 복귀가 여기서 된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진입과 복귀는 바깥쪽에서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진입과 복귀가 여기 중간에서 되게 되면은 부딪힌다거나 과부하 걸려갖고 부러져 버립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잘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해보면서 수정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진입 복귀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조건을 다시 수정을 하느냐? 여기 조건 있죠? 조건 항목에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절삭 조건 밑에 쪽에 보면 진입복귀라고 따로 있는 거 보이세요? 진입복귀에서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그러니까 지금 애가 지금 닫혀 있죠. 폐곡선이죠. 폐곡선이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들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단 요걸 해제했을 때의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를 해제했어 내가. 자, 확인하고 나올게요. 자, 확인하고 나오면은 여기 가공 경로가 X가 뜨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렇지. 재생성 클릭하면 어디로 가나 봐보세요. 중간이 아니라 조금 바깥쪽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S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가공 경로 눌러서요. 시작해 보자. 오, 조금 바깥쪽에서 생성됐네 이제 보니까. 그쵸? 공구가 좀 바깥쪽에 들어왔죠? 자, S 갑시다. S.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려보면은, 자, 어디로 나오나? 나오는 건 아직도 안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뭐 별로 크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 확인. 일단 위치는, 들어갈 때 위치는 좀 안정적이야. 그나마 들어갈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안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조건에 들어갑시다. 보통 이렇게 직선 절삭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도 한 바퀴 돌아서 직선 절삭으로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이 진입복귀 항목에서요, 굳이 이 접선이라든가 원호 요걸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건 보통 이제 원호 가공해서 시작할 때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애 같은 경우는 봐보시면 알겠지만 접선, 그러니까 그 진입할 때 직선으로 진입을 하는데 접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원에 접하게 이게 진입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원호. 원호는 뭐 10mm R 지면서 들어가라. 10mm R이 지면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mm의 접선과 10mm의 원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보면은 10mm의 접선과 10mm의 원호. 이 10mm 원호에 접하는 접선에 10mm짜리, 이것도 10mm짜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L을 지금 설정해놨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는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진입과 복귀의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윤곽의 시작 경로와 윤곽의 끝 경로 조절에 체크를 하시면은, 얘네는 확장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확장이라는 거는 진입할 때 좀 더 길이를 확장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확장 시작에다가 반지름보다는 좀 크게 넉넉하게 한 12mm 정도 줄게요. 넉넉하게 12mm. 12mm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화살표 보이나요? 요 화살표 눌러주면 오른쪽 그대로 옮겨집니다. 12mm가 보이나요? 자, 확장이나 체크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성 시켜보세요. 그럼 확장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시작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2mm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요거를 다시 한번 스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서 12mm가 돼서 끝나는 위치에서도 12mm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현재 위치, 이거 끝나는 위치가 여기로 잡혀 있는데요.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긴 절삭이 됐잖아요. 그쵸? 이미 절삭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는. 그쵸? 그러니까 시작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로 확인해 보면은 봐보세요. 시작 위치가 어디서 있어요? 여기서부터 12mm가 떨어진 위치에서 쓰게 돼 있죠? 그쵸? 예. 해서 스텝으로 안전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돌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살이 좀 남았죠, 여러분? 살이 좀 남은 거 보이나요? 어디 살이 남았나 좀 볼까? 자, 여기도 살이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 남고, 여기 남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을 안 남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건에 들어오십니다. 조건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측면 가공이라고 해서 측면 가공. 이걸 어저께 안 했는데요. 측면 가공 말 그대로 이제 깊이가 아니라 옆쪽, 그쵸? 사이드 쪽에 가공만 하는데, 측면 가공 클릭해서 현재는 기본값이 1이에요. 무조건 한 바퀴밖에 안 돌아. 옆쪽으로는. 근데 만약에 측면 가공에 체크를 하고 황삭의 번호를 2로 바꾸세요. 그럼 두 번 가공하겠죠? 자, 정상 굳이 안 씁니다, 지금은. 자, 황삭에 그대로 두 번을 쓰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재생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가운데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안쪽을 한번 파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죠? 보이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측면을 먼저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되긴 되는데 조금 바꿔서 해볼까? 자, 3으로 바꿀게. 3. 3번으로 바꿀게. 3번. 3번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나와볼게요. 자, 3번 바꾸고 나오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에서 먼저 한 번을 쳐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밖에 없는 게 여길 치기 위해서예요. 여기 보이세요? 얘네를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을 도는 거죠, 지금. 한 번 돌고 여길 쳐냅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돌아요. 이제 안으로 급속이동해서 안쪽을 먼저 파내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한 번 더 파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도 살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한 번 더 주면 좋겠죠? 조건을 한 번 더 줘볼게요. 황사광을 4번 돌립니다. 4번 돌리고, 아니면은 공구를 2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공구를 2개 쓰는 거. 하나 갖고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들어가죠? 측면 절삭이. 일단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로만 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봐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쓸데없는 곳까지 가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굳이 불필요한 부위까지. 그리고 결국 남아 또. 이렇기 때문에 이 공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구 하나로만 다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을요. 황삭을 2번만 합시다. 2번을 다시 바꾸시고 공구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일단 황삭을 2번을 바꾸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재생성 한번 시키시고요. 입체로 봅시다. 입체로 봐서 모의 가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부터 가공되네. 조금 느리게 확인해 볼게요. 가운데 들어가서 여기부터 가공 쳐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가공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이가 좀 크기 때문에 살이 좀 남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파이를 좀 줄여가면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자, 요 상태에서 하나 추가해 봅니다. 첫 번째 윤곽 가공 있죠? 이 윤곽 가공 밑에다 하나 더 추가할 건데, 물론 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눌러서 다시 한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버리면 좀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 살이 남으면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제 보니까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을 눌러 주시고요. 체인을 둔 상태에서 이 외곽선이 있죠, 여러분. 외곽선을 선택을 하세요. 외곽선. 가장 사이드 네모죠? 가장 사이드 네모. 가장 사이드 네모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 윤곽 가공해서 공구는 그대로 쓸게요. 그냥 절삭 조건은 공구 이거 그대로 해놓고 컴퓨터로 두시고, 깊이 가공은 빼고 진입 뽑기도 그대로 두고, 측면 가공은 2번 두고, 연결 조건은 제로선은 가공 깊이 -5. 일단 조건은 똑같아요. 아까 1번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만 쳐내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만 쳐내고 한 번 더 바깥쪽을 쳐내면서 이렇게 봐보세요. 위에서 보면은요, 봐보세요. 여기에 딱 맞게 그냥 여기에 딱 맞게 2번 돌기 있죠, 바깥쪽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보정이 된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바깥쪽만 쳐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아싸리 이 가공 경로 그 절삭 조건에서 컴퓨터가 아니라 안암으로 두게 되면은 보정이 안 되겠죠. 보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은 경로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똑같나? 이렇게 가자.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지금 애를 먹고 들어가죠? 아까 전에는 요 윤곽, 내가 선택한 이 윤곽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바깥쪽으로만 지금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정을 안 하니까 이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가면서 그냥 그 살을 따라가면서 그 파이만큼 다 쳐내버리는 거죠. 이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가공 경로 그룹 가장 꼭대기에다 클릭을 한번 해요. 그 상태에서 모의 가공 한번 해볼게요. 모의 가공. 그러고 나서 재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안쪽을 파내고 한 바퀴 돌고, 자, 한 바퀴 돌았을 때 살이 남죠.
그럼 2번 그 두 번째 경로를 이용해서 윤곽 한 번 돌고 한 번 더 도는데 살을 깎아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살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맞나요? 자, 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약간 이제 그 머리를 쓰면서 해야 됩니다. 딱 떨어진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매번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틀려질 수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요. 잘 보세요. 지웁니다. 두 번째 조건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제 삭제하고, 자, 첫 번째 조건은 해놨죠. 두 번째 조건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봐보세요. 이 윤곽이라는 놈 있죠. 첫 번째 경로 윤곽 찾으셨어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뒤로 쭉 당겨서 손을 놓으세요. 그래서 뒤로 복사. 그럼 복사 하나 됩니다. 보이세요? 다시 보여드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윤곽 이건 하나 나왔죠? 이거 안 나왔나 여러분? 나왔죠? 자, 요 윤곽에다가 봐보세요. 윤곽 2D라 써있지 이름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꾹 눌러서 제일 밑으로 끌어 당기고 제일 밑에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는 순간 이 메뉴가 떠요. 거기서 뒤로 복사라는 거 뜨나요? 뒤로 복사 클릭. 그럼 하나가 복사가 똑같은 조건이 하나 더 생성돼요. 됐나요? 요 상태에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뭘 바꾸냐면 두 번째 거 이제 바꾸는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체인은 안쪽 이 체인이었죠. 근데 두 번째 체인은 내가 뭐 잡는다 그랬어? 외곽 사이드 잡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체인 여기 봐봐. 도형 체인이라는 항목 클릭하세요. 도형 체인 항목에 들어오면은 체인 관리자 뜨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체인 클릭.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야? 가장 사이드 네모죠. 네모 선택 확인. 한 번 더 확인 나오세요. 그럼 체인이 다시 잡힙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조건에 들어가세요. 조건 클릭. 보정 형태, 절삭 조건에서 보정 형태를 뭐로 한다 그랬어요? 안함으로 한다 그랬죠? 안함으로 하고, 이놈은 측면 가공에서 황삭을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끕니다. 측면 가공을. 자, 측면 아예 끄세요. 확인. 나머지 조건 똑같잖아요. 깊이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재생성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공해 봅니다. 자, 모의 가공 해볼게요. 속도를 늦추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가공이고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볼 때는요, 모의 가공할 때 봐봐. 요 항목만 딱 선택된 상태에서 모의 가공하면은요, 이것만 모의 가공이 보여지는 거야.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가공 경로 그룹 있죠? 이걸 선택해놓고 하면 전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작업에 모의 가공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재생 버튼 안쪽 파내고 들어와서 파내고 한 바퀴 돌죠. 근데 살이 남죠 지금. 자, 살이 남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와서 이렇게 뺑 돌면서 쳐내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윤곽 가공이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것들은 한 번 더 추가해서 마무리 작업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성을 시키는데 이제 여기 있던 윤곽 1번과 윤곽 2번을 제가 선택하고 딜렛을 지웠습니다. 약간 이제 응용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저기 누가 박지환은 여기 가운데부터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드나봐. 근데 일반적으로 이놈은요, 판단하기를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부터 파괴되어 있거든요. 마케이라는 놈은 똑똑한 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을 생각을 해줘 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가공할 때 보통 내가 어떻게 했냐면 들어와서 진원 가공부터 해서 살을 많이 날려먹었죠. 살을 날리고 다시 빼서 이렇게 들어간 거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면은 부하가 안 걸리게 하려면 먼저 살을 깎아놓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놈도 그놈이랑 비슷한 생각을 해요. 가공에는 비슷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부터 가공 한번 하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찝찝하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해볼게요. 이건 좀 지우고. 평면 보기에서요, 라인으로요, 여기 중간점에서 여기 센터까지
이렇게 선 하나 그리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입체 보기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선 왜 그렸겠어요, 제가? 이 선 그려진 이유는 이 선의 윤곽 가공을 한 번 더 입히기 위해서. 맞나요? 해볼게요.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클릭. 자, 확인. 자, 이번에는 요런 같은 경우는 선 하나만 잡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 선 하나입니다. 하나. 확인. 자, 공구는 18짜리 그대로 쓸게요. 절삭 조건은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안함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그 선을 가운데 두고 그대로 가공한다는 소리잖아. 그쵸? 해서 보정 형태는 안함. 깊이 가공 필요 없고 5mm 들어갈 거니까 진입복귀에서, 자, 진입복귀에서 가장 밑에 윤곽의 시작점과 윤곽의 끝 경로 조절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진입과 복귀 체크 해제, 닫힌 요소 해제. 밑에 있는 요 두 개만 체크하는 거죠. 요 두 개, 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반지름이 5mm니까 5mm 이상만 되면 돼요. 7.5도 괜찮습니다. 지금 7.5 그대로 둘게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해제하시고요. 진입도 해제, 복귀도 해제. 됐나요? 다음 연결 조건 들어오셔서요. 가공 깊이를 절대값으로 -5, 절대값 -5 두겠습니다. 요거 -5죠? 확인만 눌러볼까요? 확인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바로 일직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면으로 볼게요. 평면으로 본 상태에서 모의 가공 말고 경로 확인할게요. 자, 경로 확인해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빠지겠죠. 이렇게 맞나요? 끝까지 안 닿고 있죠 지금. 안전하게. 왜냐면은 내가 지금 그 복귀하는 위치를 여기서 7mm 확장, 7.5mm 확장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장을 했기 때문에 7.5만큼 더 길어져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서 얘를 침범했어. 그러면은 그 복귀의 길이를 짧게 두면 되는 거잖아. 맞죠? 단순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유. 자, 평면 보기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내가 한 번 더 가공을 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이 상태 한번 해봅시다.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한번 합시다.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다시 한번. 그리고 이번에 뭐 잡으면 되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잡았던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이 위치가요. 저는 이 선을 잡았기 때문에 스타트가 여기서 되고 있죠. 근데 아까 전에는 요 선을 잡으니까 요 선에서 이렇게 스타트 되고 있었어요. 요거에 따라서 어디부터 가공이 되고 어디가 가공이 안 되는지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걸 잡는다고 하지만 시작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져 또 가공이. 자, 일단은 잡았습니까? 잡은 상태에서 확인. 자, 마찬가지 공구는 그대로 18짜리 쓸 거고요. 절삭 조건에서 얘는 안함이 아니라 컴퓨터로 바꿔 놓으셔야겠죠? 컴퓨터로 바꿔 놓으셔야겠죠? 자, 연결 조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공 깊이 -5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모의 가공을 볼 건데 모의 가공 보기 전에 여기 윤곽 2번에다가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은 모의 가공 하게 되면은요, 얘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싶을 때는 첫 번째 가공 경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요 놈에 체크하고 모의 가공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속도는 조금 느리게 하세요. 이렇게 속도 좀 느리게 해서 재생 버튼 누릅니다. 한번 들어왔죠? 윤곽을 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살이 남는 건 아실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쳐 나가는 거죠. 어때요? 아까 그 결론은 우리가 그 두 번 황사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아까 전에 두 번 황사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긴 했잖아요. 그쵸?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지 내가 방법을 좀 틀리게 한 것 뿐이지.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살을 또 날려보겠대요. 이 살들 날려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의 윤곽 가공. 자, 체인은 바깥쪽 사이드 선 잡아야겠죠? 네모. 가장 바깥쪽에 사이드 이 네모를 잡아야겠죠? 자, 요 네모 잡아주시고요. 확인. 자, 공구는 그대로 쓰시고요. 절삭 조건은 안함으로 두시고요. 진입복귀 그대로 두시고 연결 조건은 마찬가지 -5mm만 하겠다. 자,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공 경로 그룹으로요. 모의 가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치고 한번 치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총 3번에 걸쳐서 끝내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 그쵸? 약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코드를 뽑아보면 알겠지만 사람마다 약간씩 똑같은 제품인데도 답은 틀려요. 꼭 이렇게 답이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게 정답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녹화하고, 두 번째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면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사각형 그리기로 하나 그리겠습니다. W는 100이고요. H도 100. 간격은 틀리죠? 자, 이동의 옵셋을 사용할게요. 이동의 옵셋에서 6mm 먼저 6mm로 클릭 클릭 적용 5mm 엔터 클릭 클릭 적용 그리고 여기가 몇 mm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똑같은 간격으로 둘게요. 좌측에 6mm이기 때문에 여기도 6mm 위에가 5mm니까 밑에도 5mm 잡겠습니다. 자, 5mm 한 번 더 밑에 거를 클릭해서 위로 적용 6mm로 오른쪽을 돌아서 왼쪽으로 확인. 자, 화면에서 색상 복귀 트림을 이용해서 두 요소로 트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림 해주시고요. 원 그리기로 반지름이 11mm입니다. 반지름 11mm로 두 군데가 있죠? 아, 이건 10mm가 저거는. 일단은 왼쪽 요 꼭지점에서 Shift 클릭해서 X로 44 위치 하나 있고요. 엔터. 같은 위치죠? Shift 왼쪽 해서 X로 44. 그런데 R 값이 몇인가 이거는 10mm죠? 이렇게. 자,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한 요소, 그냥 다이나믹으로 하겠습니다. 나누기로 할게요. 나누기로 그냥 바로바로 잘라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 주시고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라인은 Shift 이 원점을 클릭하셔서 X로 40mm 위치에서 가는데 수평 버튼 풀어줘야겠죠? 이 위치에서 스타트 하는데 Y는 Shift 오른쪽 하단을 찍어서 Y로 34인 지점에다가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트림으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비라운드 가로의 길이는 25 플러스 10 플러스 10 세로의 길이는 20mm. 자, 그리고 원점은 가운데 점을 해서 Shift 왼쪽 하단 모서리를 찍어서 X로 44에 Y로는 마찬가지 44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 필렛을 이용해서 5mm R값은 5mm로요. 필렛을 주겠습니다. 됐고 챔퍼 들어가 볼까요? 자, 챔퍼 못따기 요소 한 요소로 9mm를 주겠습니다. 자, 클릭 클릭. 여기는 R값이 들어가네요. 필렛으로 R값은 5mm. 이렇게 필렛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려 놓으세요. 자, 요거 다 그렸으면 이제 가공 경로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각 보기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먼저 속성의 파일, 자, 속성 파일에 들어가서 공구 설정에다가 번호 부여하고요.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 재부여 체크하시고요. 재료 설정은 원점을 왼쪽 상단으로 잡으시고요. 전체 형상 잡아주시고 깊이는 20mm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재료가 설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먼저 윤곽 가공 들어갑니다.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가서 자,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 들어갔습니다. 확인. 자, 체인은 바깥쪽 선택하면 되겠죠. 자, 확인. 그리고 공구는 마우스 우클릭 공구에 들어왔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새 공구 생성해서 평행대밀 8파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8파이 오버롤 50 공구 조건 1번이고요. 자, 조건에 들어와서 속도는 200 정도로 합시다. 200에 2000. 자, FEM 8파이죠? FEM 8파이. 이렇게
이송 속도와 Z축 이송 속도, 복귀 속도, 회전수, 그리고 공구 이름. 자, 여기까지 설정했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절삭 조건에서 컴퓨터로 두시고요. 컴퓨터로 두시고, 진입 복귀에서 요놈은 진입과 복귀를 윤곽의 시작 경로와 끝 경로로 바꿔 놓겠습니다.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해제하시고요. 몇 mm지 이거? 8파이 이건 6mm면 충분하겠네요. 그냥 6mm 두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 마이너스 5mm 하겠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5mm.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확인하자고. 확인하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모의 가공을 확인할게요. 자, 속도 좀 느리게 하고요. 스타트 해볼게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네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네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날려줘야겠죠? 날리기 위해서 시작 위치도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시작 위치가 여기서 바로 파고 들어가네. 보면은 자, 위에서 보고 나서 모의가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위치가 여기서 바로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파고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조건에서 진입 복귀를요 조금 더 늘려주면 되겠죠? 넉넉하게 한 10mm 정도 늘려볼까? 자, 10mm씩 늘려주시고요.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생성하신 다음에 모의가공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바깥쪽에 시작하다 보니까 보세요. 좀 더 깔끔해졌죠, 얘가? 맞나요? 아니면은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딩진 이 부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시작 위치를 좀 바꿔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아싸리 이 중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 조건에 들어가면은 절삭 조건, 그 진입복귀에서요, 요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 있죠? 얘를 아싸리 체크해놓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중간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재생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모의 강으로 스타트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스타트 여기서 되고 있죠? 맞나요? 왜 그러냐면 시작점 위치가 틀려서 그래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게 정상이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요놈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스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스텝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가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또 그대로 나오네요. 얘 같은 경우는요, 조건에서 진입 복귀를요 확장을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진입과 복귀에서 접선과 원호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접선과 접선, 원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선으로 가다가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올 때도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통해서 원호와 접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맞나요? 자, 원호와 접선을 이용해 볼게요. 자, 재생성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봐보세요. 확 바뀐 거 보이세요? 접선으로 가다가 원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자, 그러면은 스텝으로 확인할게요. 자, 훨씬 더 바깥쪽에 생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진입복귀만 바꿔도 이렇게 훨씬 더 안정적인 가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살이 남죠? 측면 가공 한번 해볼게요. 측면에 2번을 돌려보겠습니다. 2번을 돌리고 나서 2번 돌리니까 좀 사라지죠? 그러면 얘는 넉넉하게 한 4번 정도 돌릴게요. 조건에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해볼까? 4번에서 5번 정도 돌리면 훨씬 더 바깥으로 나가죠? 자, 일단 이렇게 한 5번 정도 돌려보세요. 5번 넉넉하게 5번 정도 주고 재생을 한번 시켜보면은, 자, 가서 한번 돌고 바깥에 돌고 있죠. 근데 되게 바깥쪽에 돌고 있죠? 5번 주니까. 맞죠? 네, 괜찮아요. 일단 해보세요. 이걸 이제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야. 3번, 3번부터 파고 들어가네. 3번부터. 그쵸? 4번,
해서 4번부터는 아주 많이 파고 있고 5번 이런 식으로 파고 있네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비효율적인 공간이 많다는 거죠. 해서 그걸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요. F8번 잠깐 기다리. 자, 그러면 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이동해서 윤곽 옵셋으로 가장 바깥쪽 네모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바깥쪽으로 대략 한 5mm만 바깥쪽으로 이제 옵셋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쪽으로 5mm 이게 옵셋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바깥쪽으로 옵셋한 요 선을 경계로 해서 이 선을 경계로 바깥쪽은 전부 다 경로를 삭제시키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가공 경로에 트림이 있다 그랬죠? 가공 경로의 트림을 선택해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윤곽 옵셋의 선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보존할 측면의 한 점을 선택하러 나오는데요. 안쪽에 한 점을 클릭하시고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정확하게 내가 선택한 윤곽선의 바깥쪽은 삭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가공이 이제 모의 가공 해 보면은 가공 경로 그룹으로 모의 가공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윤곽이 바로 파먹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필요한 부위만 빠르게 가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자, 안쪽 마저 해볼까요? 안쪽 마저 하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요 얘를 그냥 이걸로 하자. 예, 얘가 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하면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윤곽 가공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안쪽을 선택할게요. 근데 잘 봐봐. 안쪽은요 파질 부위가 여기가 파져야 되죠. 그럼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어야 돼, 왼쪽으로 돼 있어야 돼? 항상 내가 뭐라 했어? 좌측 보정이라 그랬죠. 좌측 보정이면 이 상태로 둬버리면은 어디가 파지는 거야? 여기가 파지는 거죠.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 어디로 돼 있어야 돼?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화살표 방향을 여기서 역방향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확인. 자, 파일은 8파이 그대로 두겠습니다. 공구는 8파이 그대로 쓰시고요. 절삭 조건은 그대로 컴퓨터로 쓰시고요. 연결 조건 마이너스 5mm 바로 두겠습니다. 다른 거 건들 거 없이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확인. 공구 보정이 성공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무시하고 해볼게요. 예, 일단 무시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좌측 보정, 우측 보정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가 제가. 자, 일단은 요 두 번째 항목을 취소됐구나. 다시 해볼게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두 번째 게 취소됐는데 재생성 한번 할게요. 가공 경로구는 재생성. 자, 안쪽 게 취소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좌측 보정이니까 바꾸고 그리고 확인. 공구는 8파이 그대로 쓰시고 절삭 조건에서 컴퓨터의 좌측 됐고 날끝 됐고. 지금 몇 파이, 이거 몇 mm짜리지? 이거 저게 도면이 10mm짜리죠? 20mm인데 괜찮은데. 측면 가공이 지금 5번 돼 있네요. 그쵸? 측면 가공을 해줘야겠죠? 측면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측면 가공이 지금 5번 돼 있으면 다 먹어버리겠죠? 예, 측면 가공 해줘야 하겠네. 연결 조건 마이너스 5로 주시고요. 절대값 주시고 확인.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요것만 모의 가공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생을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지금 남죠? 한 번 더 측면 가공 때리겠습니다. 조건에서 측면 가공에서 요놈을 2번. 가공 간격은요 5mm가 될 필요가 없겠죠. 반지름 3mm만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재생성 2번 누르겠죠. 그래서 모의 가공을 방금 전 것만 다시 한번 모의 가공 해보겠습니다. 한 번 돌고 한 번 크게 한 번 더 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면 가공 2번으로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가공 경로 그룹 1번으로 두고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곽부터 살짝 따내고, 자,
번 더 안쪽 들어가죠. 근데 두 번째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두 번째 거 잠깐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거 가공 경로에서 스텝으로 확인할게요. 스텝으로 확인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구나.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하겠네. 살이 여기부터 바로 안 먹으니까. 그러면 요놈을 조건에서 진입복귀를 888 두고 두 번째 닫힌 요소 중간점 체크 해제하고 진입점을 사용할까요? 진입점 사용해보자. 진입점 사용해서 확인 누르고 체인에다가 점을 하나 추가해야겠네. 체인에 체인 추가 점 체인 바꿔놓고 조건에서 진입 복귀에서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보자. 점 가공 깊이만 진입 적용 확인 재생산. 그러면 제가 살짝 바꿔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윤곽 가공 다시 한번 봅시다. 스텝으로 확인하자. 스텝으로 확인하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먹혀버렸네. 위에서 볼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지금 이쪽에 진행되는데요. 저는 지금 초기점을 진입점을요 여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돌고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복귀점도 지금 사용하면 봐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고 볼 수 있죠. 이게 내가 뭘 건드렸냐면은 다른 거 뭐 내가 되게 많이 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건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보통 요걸 사용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진입점과 복귀점 있죠. 요건 잠깐 해제할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진입점과 복귀점이라는 항목을 체크해 놓으시면은요 진입점과 복귀점을 내가 찍어 놓은 점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봐보세요. 일단 진입점 복귀점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걸 내가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건에 들어와서 진입점과 복귀점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와보세요. 자, 진입점과 복귀점 체크하신 상태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두 점선 그리기로요. 여기다 중간에다가 선 하나 그려 나오시겠어요? 두 점선 그리기에다가 요렇게 두 점선 그리기로 중간에 선을 그려 놓는 거야. 그려놨나요? 자, 두 점선 그리고 선을 그려놨으면은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요 윤곽가공 요거죠? 여기에 보면은 도형 체인이라는 항목 보이세요? 그 체인을 클릭해 보세요. 그 체인을 클릭한 다음에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체인 하나만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밑에 이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체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체인 추가를 딱 누르면 다시 이 창이 뜨죠. 그럼 여기서 내가 점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점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점을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확인. 그럼 점 체인이 하나 생기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점 체인이 밑으로 가 있는데 초기 점은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이 체인 1번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해서 점 체인을 꾹 눌러서 위로 끌어올리세요. 그럼 점 체인이 위로 올라가요. 맞나요? 점 체인이 먼저 인식을 받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건에 가서 확인할게요. 진입점과 복귀점 사용한다고 체크해 놓으셨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재생성 한번 누릅니다. 자, 재생성 누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 중심점으로부터 뭔가 경로가 생성되고 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운데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파먹을 절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만약에 혹시라도 가공하다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아까 박지현님이 질문한 건데 이렇게 돌다가 아시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여기서 그대로 Z값을 올려버리면 파먹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복귀점인 여기로 돌아와서 올려오는 게 낫지. 초기점도 마찬가지고. 해서 요놈을 만약에 가공한다 생각하면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귀도 가운데서 복귀가 돼요. 보셨죠? 스텝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S로 들어가면 이게 열로 들어온 거 보이세요? 1이 들어와서 가는 거야. 이렇게 돌고 돌고 해서 봐보세요. 가공 끝 다음에 어디로 오는 봐보세요. 1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입도 점이고 복귀도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막 G4, 1로 보정하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G40으로 보정 취소하고 나오고 막 머리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내 같은 경우는 진입점과 복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점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해서 진입점, 복귀점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법선이 크면은요, 이 원호가 8이잖아요. 조금씩 줄여도 돼요. 4 정도를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8이 너무 크면은 4 반지름 만큼 줄여 놓으시면은요, 굉장히 반격값이 작아지겠죠, 이게. 3mm, 3mm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격값이 작아지니까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너무 커버리면은 공구의 지름 대비 너무 커버리면요, 또 충돌 나요. 조금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되고 안전하게 겉에 살부터 쳐내고 있죠. 그리고 2번 돌고 3번 돌고 4번째 이렇게 안쪽을 포켓 가공하고 있는 거죠. 얘가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공 경로에 보면요, 포켓 가공이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어지간한 거는요, 이 포켓 가공을 별도로 안 써요. 잘 뭐 쓰기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포켓 가공 안 쓰고 그냥 윤곽 가공으로 다 돼버려요. 지금 보세요. 지금 포켓 가공 윤곽으로 한 거 보셨죠? 예, 그래서 별도로 포켓 가공을 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요, 저 같은 경우 윤곽 가공으로 포켓 가공까지 다 해버려요. 그냥 하나 예를 들면 드릴 가공도 마찬가지로 G01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야. 꼭 드릴 가공이면은 G73이나 G81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구멍 하나 뚫을 건데 뭐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있나? 그럼 그냥 G01로 써도 상관없죠. 그쵸?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이제 도면 하나 갖고 와서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예, 그때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지금 이거 동영상 녹화한 거를 한 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